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명 김세용 발송배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토목 사용전 검사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21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김세용.com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토목 사용전 검사 사례는 이와 같이 사용전 검사 업무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전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첨부 서류는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수리서 4번, 그리고 설계도서, 그리고 감면 배치 확인서,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필증 4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도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토목 사용전검사 인원이 제가 검사 받을 때는 4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월요일날 출근하시고 그 다음에 화수목금 전국을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일정을 잡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협의를 드렸을 때 이와 같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안내서와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실제 검사를 받는데 애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조율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검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중 전설로 토목검사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 대상 설비, 그다음 검사 기준, 절차, 그리고 준비 서류들, 그다음에 각종 서식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수료 관련된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서 납부를 하고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용검사 신청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목 사용전 검사 대상 설비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솔로하고 배전솔로 쪽은 이제 그 인가는 3, 4, 5 쪽만 인가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20만 볼트 이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신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용가 전기 수용 설비 같은 경우는 인가는 20만 볼트 이상이지만 이제 신고가 필요한 거는 20만 볼트 미만. 그러니까 20만이면은 15만 4천 같은 경우 1호사 같은 경우는 15만 4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2,900 같은 경우 이런 배전솔로 같은 경우도 1만 볼트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 절차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최소 7일 전인데 제가 보기에는 토목 사용전 검사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 전에 일정을 잡아 주셔야지만 무리 없이 정해져 있는 일정에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전부터 방문을 해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미리 소통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전 검사를 받는 시기하고 검사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이나 배전 쪽과 같은 사업용 전기 설비는 무조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주에 있는 본사 전력설비검사처의 발전 사용전 검사부의 토목부서에서 담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설비 쪽은 이제 그 5만 볼트 이상이기 때문에 1호사 같은 경우는 일반 수용 설비도 본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수용 설비 쪽에서 보시면은 5만 볼트 이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신고를 하실 때 본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사, 관할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현장 검사 준비 서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검사 준비 서류가 약간씩 틀립니다. 뭐 지중해 직접 매입하는 식이 있을 거고 관로식이 있을 거고 전력구식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관로식이다 보니까 철근 시험 성적서, 시멘트 시험 성적서, 골재 시험 성적서, 그리고 콘크리트를 현장 배합해서 설계한 부분들,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 시험 성적서인데 이런 것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거푸집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PC 매뉴얼, 프리캐스트 매뉴얼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프리캐스트 할 때 사용됐던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로 도통 시험 성적서, 관로가 제대로 도통이 됐는지 여부를 보게끔 되어 있고요. 방수 시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경우
이제 그 방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도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위치도, 종편면도, 표준 단면도, 그다음 구조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방서 및 구조 계산서, 그리고 공사 시공 사진들을 준비해서 검사를 받으셔야지만 원활하게 검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미리 소통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비용 관련해서 수수료 담당자는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의 선로의 총 길이 또 사용정보사에 신청해서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종 단면도 하고 선로 개통도 하고 표시된 부분이 약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맨홀 중간으로 기준을 하느냐 맨홀 끝까지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메타가 약간 틀려가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공사계획 변경 신고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류가 정확한지 모든 서류의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공사계획 변경 신고 없이 원활하게 대관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검사 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시공사 날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사용자검사 신청서는 외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상에서 그 각종 서류들을 첨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사계획 신고 수리 확인서 또는 필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자체에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3.65, 3.663, 654, 663 해가지고 한 뭐 9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냐면 매너리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그 공사를 하면서 지금 그 관로 간섭 구간이 생겨가지고 약간 그 설계하고 틀리게끔 시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선로 개통도 처음에 이제 그 되어 있던 부분하고 나중에 그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 종 단면도의 길이가 틀려가지고 이 부분을 급하게 수정을 해서 검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상의 그 길이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염 배치 확인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한국전기기술협회 감염원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별도로 이제 그 메타수를 그 적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필증, 용량이나 전압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사항이 틀려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kV 미만, 그다음 2000kV 이상, 그리고 전압을 해서 154kV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가 뭐 기사 2급인지 1급인지 아니면은 154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중선로 토목공사의 사용정보사 준비 서류입니다. 관로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근 시험 성적서, 시멘트 시험 성적서, 골재 시험 성적서. 근데 골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입니다. 콘크리트 현장 배합 설계표, 콘크리트 품질 시험 성적서, 관로 도통 시험 성적서, 방수 시험 성적서, 도면인데 위치도, 종편면도, 표준 단면도, 구조물도, 구조도, 그다음 관련 시방서, 구조 계산서, 그다음 사진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셔야지만 원활하게 검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시험 성적서를 규격별로 재료 성적서를 공인기관에 그 성적서를 첨부를 했고요. 이와 같이 규격별 재료 성적서, 밀테스트, 그 인스펙션 서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시멘트 시험 성적서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시험 성적서, 그 다음에 장골재 시험 성적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험 성적서인데 배합 보고서하고 현장 배합 설계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 성적서, 그리고 관로 도통 시험 성적서. 관로 도통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샘플로만 제가 간단한 거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뭐 관로 도통 시험 성적서가 이제 3가지 타입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방수 시험 성적서. 그다음에 이제 토목 사용 경험사 시 제출이 필요한 도면들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표준 굴착 단면도, 그다음 맨홀 일반도, 종편면도, 위치도, 뭐 선로 개통도, 뭐 여러 가지
뭐 구조도 이런 것들을 다 그 표시를 해서 그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종별 시공 사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텃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텃파기를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관을 설치를 한 다음에 직매식이 아닌 관로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이 콘크리트 관 안에다가 그 관로를 무덤으로 인해 가지고 더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들을 더 많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서 안에 모래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관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매우기 할 때 이제 그 흙 깊이를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센치를 재고 그 다음 거기 보호판을 설치하고 다시 이제 대매우기 할 때 그 위에 높이하고 그 다음에 다진 다음에 다지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 모래도 여기서 다 다지죠. 다져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호 시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매우기 한 다음에 또 다지고 그 다음에 골재를 타설한 다음에 아스콘을 임시 포장을 한 다음에 다시 정식 포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놀들은 프리캐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5개 정도로 보통 그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전 표준 매놀 규격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하루 정도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매놀을 설치한 상태에서 옆에 이제 매놀 ELP관을 연결하고 ELP관 연결 부분 상부에다가 콘크리트를 보강해서 보다 안전하게 그 선로가 관리되도록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목 사용전 검사 때 이제 그 검사 전에 회의록을 남겨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될 건지 서로 상호간의 협의하에 그 서류들을 검토하고 그 서류에 맞춰서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현장을 나가서 검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수했던 그런 사진들 같은 것들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뭐 상세한 자료들은 그 감리했던 사진들을 가지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 사용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는 간단한 지적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현장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 조치를 해서 서류들을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검사 결과 지적서상에서 매놀 부분에 약간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매놀 상부에 좀 대매우기가 좀 덜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대매우기를 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지중선로 표시기를 그 감리를 하면서 공사업자한테 모든 구간에 보통 이제 뭐 20m 단위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10m 단위로 시설을 하도록 그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구간, 외부 구간은 시공을 잘 해놨는데 구내 구간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구간들은 시공을 안 해놔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검사 시에 그 확인이 돼가지고 바로 지적을 받아서 그냥 검사 당일날 바로 지중선로 표시기를 바로 그 10m 또는 뭐 어떤 것은 5m 이제 그 차량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곳은 이렇게 빈번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 여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 여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 여기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 지적 이행 완료 확인서 해가지고 매놀 뚜껑에 이제 그 아스콘이 일부 덜 마감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 전의 사진과 개선 후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 지적이 이행 완료됐다라는 걸 제출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한 사항들은 이제 그 뭐 합격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설비 검사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현장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각종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날인을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던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그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종 서류들을 준비를 했고 그 서류들에 문제가 없는지 1차로 검토를 받은 상태에서 그 검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더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쁘신 와중에도 지금 아마 그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귀찮게 이제 그
직접 전주에 가가지고 담당자들하고 협의하면서 서류가 적정하게 그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을 받고 실제 이제 검사 때 그 서류들을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검사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캐스코 토목 사용용사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김세용.com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